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좀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는데요. 뭘 좀 이렇게 잘못 먹은 건지 갑자기 급체가 돼갖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기운이 빠지고 막 열나고 그래갖고, 사실은 또 한정 코로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놀래긴 했는데 네, 다행히 네, 뭐 코로나 이런 건 아니고 좀 급체가 돼갖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기운 차리고, 또 힘드신 분들도 계셨을 날이라서 기운 차리고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뭐 약 먹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뻗어갖고 못했어요. 네, 그래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이제 항상 그 느끼는 거죠. 아프니까 또 이렇게 건강의 소중함을 더 느낀다고. 네, 그 시청해 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항상 무엇보다 이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좀 건강부터 챙기시고 또 건강하게 계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투자도 그렇고, 투자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다 좋자고 하는 거니까, 네, 건강해야 뭐래도 뭐 있는 거지. 네, 더 뭔가 이렇게 수익을 내도 건강해야 기쁜 거고 그런 거니까, 항상 먼저 좀 건강하시길, 네, 좀 기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건강부터 잘 챙기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기운 차려서 다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또 상승하고 끝났죠. 네, 31.37포인트 1% 정도 이렇게 상승을 좀 했는데, 오늘 뭐 기관,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수 규모가 좀 많이 들어왔고, 연기금 외인 모두 좀 거래량을 늘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연기금 또 1조 4천억 넘게 매도를 했고, 1조 한 4,200억 정도 또 이제 매수를 했어요. 1조 4,300억 정도 매도, 1조 4,2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해서 순매수 규모는 이제 순매도가 된 거죠. 163억 정도 이제 좀 더 매도 우위에 있었는데, 그래도 연기금이 좀 이렇게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단기라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편이기, 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기관들은 좀 방어를 하는 모습. 그리고 외인들 오늘 역시나 매도량 엄청나게 늘렸죠. 이제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를 하면서 또 매수로 커버리지를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매도 통해서 해지 전략이 가능해지니까 또 반대로 또 매수도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일부 이제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숏 커버링이 들어오는 거죠. 약간 그 공매도 상환 이런 과정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외인들 지금 매수량도 늘고 있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매매 거래량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건 좀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개인들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좀 올라가는 건 좋은 모습이고, 프로그램도 뭐 월등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매도도 뭐 많이 늘었고 매수도 많이 늘었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도 거래량이 많이 든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씩 거래량이 더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보면은 오늘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해져서 뭐 장 초반부터 조금 살짝, 장 초반에 뭐 어째 시가도 약간 올라가서 시작은 했어요. 장 초반에 이제 살짝 이렇게 밀렸지만 하루 종일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3150 밴드 상단을 돌파해서 올라가더니 3178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3150과 3180 사이에서 움직인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는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150에서 3150의 박스, 이걸 위로 올라갔고 3150에서 3200 사이인데, 그 전에 패턴을 보면 3180 정도에서 이제 먼저 움직였거든요. 네, 저항대가 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178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매도량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매도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대형주들 좀 약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오늘 외인들 매도를 늘렸다는 거는 공매도가 늘었겠죠. 근데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오늘 금융투자 좀 매수 들어온 상태고, 투신이 요즘 약간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매수 우위로 좀 가 있는 상태예요. 네, 사모펀드도 전체 시장에서는 약간 순매수 규모로 좀 갔는데, 최근 들어 일부 종목에 대해서 사모펀드들이 좀 비중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공매도를 하는 건지 좀 매도량이 좀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일단 개별 종목으로 이제 좀 보면 SK케미칼, 네, 케미칼 오늘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두호까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끝났는데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케미칼은.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인데, 사모펀드 쪽에서는 지금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뭐 이때에 비하면 줄긴 했지만 계속해서 매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매도만, 순수 매도예요. 순매수가 아니라 매도만이에요. 매도 수량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이날 한번 잠깐 올렸지만 다시 줄여주고 있고, 또 오늘도 소폭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가긴 했지만 매도량을 아주 강하게 가진 않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어있는, 즉 단기 하락돼 있는 상태죠. 거래량이 죽어있는 거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사실은 그 매도 압박을 사모가 하고 있거든요.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지금 매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날들을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보면 공매도 거래량도 늘고 있거든요. 네, 공매도도 늘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대차장고도 조금 늘고 있어요. 대차장고도 결국은 이제 공매도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건데, 대차장고가 늘고 공매도가 좀 늘고 있는 상태예요. 뭐 어제에 비해서는 줄었죠. 자, 근데 지금 주가의 위치 한번 보시면, 주가의 위치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 두 날 CS증권이 CS증권이 이때 공매도도 했었지만, 제가 이제 공매도량이랑 체크를 해서 보면 CFD CS증권 같은 경우 CFD도 이제 많이 하거든요. 차익거래. 자, 그래서 개인들이 매도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CFD 물량. 그런 것도 있어서 이 두 날,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예 작정을 한 거죠. 왜냐면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하게 올려칠 만한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가 하락을 유도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개인이 그때 매도도 있었고, CFD나 이런 CS증권 구조를 통해서 이틀 연달아 강하게 뺐거든요. 물론 공매도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단기 하락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 지금 양봉이 두 개 나오고 반등 신호를 주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오히려 대차장고나 이제 공매도가 주는 게 아니라 늘었단 말이에요. 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어요. 자, 대차장고도 보면 늘어났어요. 체결량, 그쵸? 상환보다는 체결이 늘었다는 건 장고가 늘어났어요. 이 상황에서. 네, 뭐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바닥권에서 오히려 이게 상한이 들어야 맞는 건데,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는 한 번 정도, 특히 내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치상 흔들기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흔들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뭐 누구나 다 지금 보고 있는 라인이 25만원이란 말이에요. 자, 25만원을 지금, 이제 저도 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25만원을 하나의 마지노선으로 지금 보고, 네, 여기를 지지라인으로 보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흔들기에서 살짝만 빼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투매. 아, 이거 또 깨져서 또 지속적으로 계단 하락하는구나. 사실 차트 모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건 계단 하락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꺾어 내렸고 올라가다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는 계단 하락이라기보다는 추세상 이 구간은 이제는 옆으로 횡보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눌러내리면 또다시 계단 하락으로 간다는 이제 그런 착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25만원을 깨면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투신이나 보험 같은 데서도 이런 형태 프로그램으로 설정된 매도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때가 되면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 고맙게도 참고 있거든요. 관망만 하고 있어요. 매수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지만, 보시면 매수에 그렇게 참여하진 않지만 그렇게 매도량을 늘리고 있지 않고 관망 중인데,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험,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 차원의 위험 회피 형태의 매도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제 회피성으로 이렇게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한번 이제 공격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고,
뭐 현재 매수 주체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은 얘는 뭐냐면 연기금이 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돌아서 줘야 돼요. 지금 매수 주체가 없어요. 외인도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편도 아니고 금투도 그렇고 뭐 어디 정확하게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그나마 개인들이 좀 어느 정도 움직이고는 있지만 대형 투자자들 중에 지금 매수 주체가 없어요. 오히려 매도 주체들만 있어요. 사모펀드 매도하고 있죠. 외인들 종종 늘리고 있는데 매도를 그러니까 매도 압박을 하는 주체는 있지만 매수를 이끄는 주체가 없어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상 지금 당장이 치고 올라갈 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기술적 반발 매수는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좀 믿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연기금이 어느 정도 다시 매수량을 늘려주는 거 저가 매수라고 그러죠. 내려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외인들 중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저가 매수 기회로 들어오는 거 네, 그게 좀 들어오면 이 공매도 잔량이 늘고 대차 잔량이 늘었지만 사실 얘네들이 결국 개인들이 패닉으로 같이 동조만 안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무리 물량을 내놔도 그걸 무조건 이제 공매도 물량으로만 찍어 내릴 수는 없어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받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자기가 자기한테 공매도 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뭐냐면 얘네들 입장에서도 공매도 압박을 늘리기보다는 좀 약간 관망을 하는 상태가 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26만원 간다. 그럼 얘네들은 쇼커버링으로 갈 수밖에 없고 26만원을 돌파하는 순간에 오히려 이제 이런 거래량들이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연기금이 갑작스럽게 서프라이즈로 이런 정도 규모로 해도 한번 툭툭 올려쳐주고 금투가 이게 저가 매수 기회다. 그래서 좀 올라와 주면 특히 금투에서는 전체적인 공매도량이나 대차 잔고량 심지어는 뭐 신용거래 이것도 체크를 하는데 긍정적인 건 신용거래는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래도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줄어드는 모습은 긍정적이에요. 어느 정도 줄고 있는데 공매도하고 이게 는 상태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이거 쇼커버링 형태로 매수로 올 수 있겠는데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금투나 이런 데서 또 투신도 그럴 수 있죠.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를 조금 한번 해주면 뭐 단타입니다. 장기 상승보다 단타 형태로라도 그렇게 들어와주면 26만원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걸로 갖다가 매수세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내일 정도 한번 25만원을 놓고 싸움이 한번 벌어질 것 같은데 꼭 그게 나쁜 것만 아닙니다. 거기서 만약에 반발 매수가 들어와만 준다면 오히려 다시 반등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기회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상황이 뭐 오늘 밤 미국 상황이 아주 나쁘지 않아 갖고 내일 26만원 돌파 시도가 나온다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돌파 시 그 커버링, 쇼 커버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5만 5천원에서 살짝 상하 단계 거기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평균가가 이 정도 25만 1천 이거 얼마니까요. 얘네들 조금만 올려주면은 쇼 커버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한번 25만원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26만 돌파할 때는 이게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참 변동성이 있는 날이에요. 네,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유효합니다. 25만원 깨지지만 않는다. 뭐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또 조금씩 올라갈 때 약간 매도를 하시면서 평단가 낮추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 추세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잔량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차 잔고랑. 지금 현재 상황이 자 25만원을 놓고 한번 싸워보자. 이게 나올 것 같지만 기존의 추세를 볼 때 25만원 부근 가면 오히려 거기에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는 26만 하단으로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관망세예요. 그렇다고 좋은 거는 뭐냐면 매도를 막 늘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으니까 자 내일은 이제 25만원에서 싸움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26만원 돌파 시 특히 저기 외국계나 이런 창구에서 좀 쇼커브링이 들어오는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체적인 카운트된 숫자를 보면 사모펀드 쪽도 공매도를 좀 한 것 같은데 얘네들은 어차피 약간 그 중단기성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쇼커버링 물량으로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뭐 아무튼 뭐 내일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 공매도 재개되고 첫 주죠. 첫 주기 때문에 좀 의외로 그래도 충격이 크지는 않은 그런 상태인데 오히려 전주의 충격이 더 컸었죠. 네.
전주가 더 컸었고, 오히려 내일은 좀 이번 주는 좀 덜했던 편이긴 해요. 물론 CS 물량 때문에 더 빠진 건 있지만 충격량이라는 게 전주에 비해서는 조금 덜했던 것 같긴 한데, 아마 기관들이 공매도를 이번 주엔 좀 자제를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엊그제 설명드렸지만 은성수 위원장이 한 게 없어요. 그 사람 주식도 잘 모르고 한 게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기관 공매도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기관 쪽에다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일주 정도만 자제해달라 이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의심입니다. 음모론인가요? 음모론이 아니라 이제 추론이죠, 이건요. 네, 절대 음모론은 아닙니다. 추론. 네, 투자자로서의 추론. 자, 그런 건데, 자, 그런 상황이라면 다음 주에는 약간 기관들 공매도도 좀 나올 수 있어요. 대신 외인들은 이번 주 신나게 공매도하고 놀았으니까 다음 주에 오히려 외인 공매도는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공매도로 조금 이렇게 충격을 받은 종목일수록 다음 주에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외인들에 의한 영향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래도 좀 네, 다음 주에 좀 수급상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조정 잘 받고 또 올라가고 있는데 또다시 한번 조정 나올 수 있는 자리죠. 네. 뭐 조정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조정은 그냥 나오면 나오는 거고, 오히려 조정을 받아야 잘 가는 자리에선 또 잘 가요. 자, 외인들 뭐 좀 고점에서도 매수 많이 들어와 있죠. 그쵸? 네, 그런 상태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에 대한 필요도는 좀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거래량 터트리면서 양봉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사실 18,000원 놓고 좀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내일도 살짝 통 올렸다가 음봉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뭐 17,000원까지 안 깨고 그냥 계속 있으면은 또다시 반등하고 하니까 이런 거는, 근데 대신 이제 고점에서는 무조건 부분 차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차익 실현 없이 그냥 들고 가시는 거는 진짜 기업 가치만 보고 주가 안 보고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이고, 만약에 주가 수익률 보실 거면은 이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몸통이 긴 상태로, 이게 지금 전에 음봉까지 먹고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단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살짝 톡하고 음봉 나올 수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17,000원 안 깨지면 돼요. 요거 안 깨지면서 가면은 네, 괜찮아요. 뭐 소폭 살짝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17,000원 안 깨면서 가면 제일 좋습니다. 자, 건설주들, 네, 오늘 이제 뭐 매도할 타이밍이죠. 제가 이제 GS건설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금요일날 아니다, 그저께 어제 하루 쉬었더니 헷갈리네요. 화요일날이죠.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 왔다. 이제 여기 아래 지지받는 거 보시고 분할 하신 다음에 요 부근 가면은 이제 1차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제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 하신 분들 오늘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 가면 좋죠. 더 가면 좋은데, 주식이라는 건요, 쉽게 얘기해주면은 가느냐 빠지느냐 동일하냐 이거죠. 네, 같은 종가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잖아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질 수도 있고, 특히 이렇게 45,000원 같은 저항선에서는 더군다나 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45,000원에서 예를 들어 이제 다음 선까지 46,000원까지 이 사이를 또 한번 움직일 텐데, 뭐 올라가면은 46,000원 하단까지 뭐 살짝 45,500원까지 갈 수는 있겠네요. 근데 떨어지면 또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 최소 44,000원까지도.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라인에서는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 올라가더라도 남은 종목으로 더 수익이 나는 거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하셨기 때문에 덜 불안하시면서 버티실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수급도 오늘 되게 괜찮잖아요. 그쵸? 매도 규모는 이렇게 확 줄었잖아요. 지금 매도 규모들은 다 줄었는데, 외국계는 물론 늘었지만 기관들 매도 규모는 줄은 상태에서, 자, 매수가 좀 많이 지금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뭐 수급상으로도 괜찮아요. 네, 수급도 괜찮은 상태고. 자, 그 다음에 또 그 DL건설도 오늘 사실 장중에 매도 타이밍이 있었어요. 네, 어디 갔죠? 자, 그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하는 거 보고, 근데 사실 어제는 좀 더 빠졌었거든요. 빠졌었기 때문에 좀 불안하시게 하셨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어저께 이제 34,500원 지켜냈으니까 이런 구간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서 반등하는지. 자, 이런 데 반등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사실 이 부근 근처에서 매수를 이렇게 하시면 오늘 이 부근에서는 매도하는 게 맞아요. 또 오늘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 확 올라갔다가 확 빠졌거든요. 어디 갔죠? 자, 오늘입니다. 오늘 이렇게 훅 올렸다가 쑥 빠졌어요. 그쵸? 여기 단기간에. 자, 이런 경우에는 매물벽 때문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짝 올려놨잖아요. 이러면 또 다시 한번 반동 신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매수하셨다가 36,000원 하단 얼마죠? 한 35,600원, 700원에서 단기적으로 짧은 호흡으로 해서 차익 실현 조금씩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좀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최근에 조정기가 오면서 사실 기존에 좀 많이 올라갔고 좀 부담스러웠던 종목들 중에 그래도 좀 이제 살만한 형태들이 좀 많이 나오곤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얘는 뭐 이미 반등을 해버려서 사실 최근에 이때 요런 때 이제 매수하기 참 좋은 타이밍인데,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9만원 상단에서 지지받는 거 보고 했으면 더 좋긴 한데, 뭐 이런 거는 이미 지나가서, 네, 10만원 돌파는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쭉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기적으로 뭐죠? 수익률이야 이게 보시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를 보고 가신다. 그러면은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 구간에 사놓고 묻어두시면 돼요. LX그룹에서는 얘가 주력이에요. LX그룹에 현재 있는 계열사들 LG 상사 하우스들 다 보면은 그냥 캐시 순환용,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용도지 기업이 성장해서 발전해 나가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그 LX그룹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유일하게 미래 가치를 위해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도 그렇고 투자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룹 분리는 했지만 여전히 LG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얘네 쪽은 또 반도체 쪽이라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되게 뭐 괜찮아요. 네.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장비나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나 2차 전지 소자나 뭐 2차 전지 관련된 데들 여기도 요즘 최근에 조정이 많았잖아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건데 이제 조정이 나온 종목들 또 괜찮은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걔네들도 지금 매수 기회가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전지에서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매도 재개되면서 낙폭이 컸죠. 그래서 반등을 하고 이제 어제 반등했던 오늘 좀 소폭 떨어졌는데, 얘도 보시면 이거 과거에 한번 설명드릴 때 해놨던 박스권들이잖아요. 근데도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63만 4,500원, 네, 63만 4,500원 정도에서 66만원 사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 지금 보면은 한 요 정도 선에서도 좀 반등 나오니까 한 63만 4천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거예요. 조금 빠지더라도 이제 거기서 매수하시면 되니까 전체 그 마지노선은 63만 한 5천원 정도 이렇게 보시고, 네, 최후 지지선 그 정도 보시고 한 64만원 정도부터 지지라인 보시면서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64만원에서 강한 모습 많이 보이거든요. 64만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하시고, 그 다음에 한 65만 6천원 7천원 부근에서 이제 수익 실현, 차익 실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얘는 결국 또 올라가요. 얘가 전기차용 전지만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여러 가지 뭐 공구용도 그렇고 파워전지 생산하는 게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SDI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도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갖고 계시면 또 좋은 종목이에요. 여유 자금을 하셔야 됩니다.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뭐 제우스 같은 경우, 네, 이것도 뭐 차트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자, 제우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근데 삼성하고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얘는 뭐 어차피 잘 갈 거거든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지금 단기 하락이 좀 많이 컸고 이제 반등세를 여기서 잡고선 반등을 했는데, 자,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하죠. 일단 여기서는 반등을 잡았어요. 네. 자, 저 선에서는 이제 반등을 잡고 27만 한 7천원 정도에서 이제
반등을 잡고 올라왔는데 29만원 돌파하느냐 여부인데, 그동안 29만원 보면은 항상 여기 부근에서는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또 돌파하면 잘 가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일단 저 가격은 그동안 보면은 쉽게 갔던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내일 또 한번 조정을 받다 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28만원 부근까지 내려와주면 땡큐고요. 아니어도 한 28만 500원 정도 그 부근에서 분할 매수 하셨다가 29만원 부근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이제 더 보시는 거에서 잘 간다 그러면은 이제 33만원 하단에서, 29만원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28,500원 부분에서 하시고, 이제 29,000원 하단 부분에서 좀 일부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주가가 뭐 이상 많이 한 28,700원 이하로 많이 안 밀린다 그러면 갖고 계시다가 3만원 하단 부분에서 또 한번 차익 실현하시는 이런 정도로 가시면 안전해요. 근데 제우스 얘도 뭐 어차피 뭐 장기적으로 뭐 두셔도 잘 갈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또 장기적으로도 또 보유하시면서 가실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에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PI 첨단 소재, 얘 역시도 뭐 반도체 쪽에서 워낙 강하죠. 네, 주가 뭐 흐름 좋고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받고 뭐 빠르게 반등했어요. 빠르게 반등하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더 반등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5일선을 놓고선 좀 부딪혔는데, 얘는 뭐 지금 5만원은 올해 내 이제 돌파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근데 하반기까지 가면 5만원 위에는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실적도 그렇고 여러가지 좀 좋은 그 상태라서 갈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사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긴 하죠. 자, 이 선인데 여기가 이제 가격대가 한 47,300원 그 정도인데, 글쎄요, 최근 힘을 봐서는 48,000원을 깨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올라간 반등 자리에서. 그래서 48,000원 부분에서 얘는 사실 불안 요소도 좀 있으니까, 불안 요소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좀 반등으로 올라온 상태라, 그리고 5일선에서 밀려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마시고요. 비중을 너무 높게는 하지 마시고 48,000원 지지를 보시면서 소폭 분할 매수를 하시고, 뭐 밀려도 47,300원 정도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5만원 하단까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반기 지나고 하면은 5만원 위로 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공매도 재개한 지 얼마 안 됐고 좀 상황을 봐야 되니까 얘는 그렇게 짧은 호흡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종목 중에 하나가 LNF죠. LNF 뭐 그동안 올해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얘도 이제 공매도 재개 앞서면서 조정폭이 깊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 이 정도 선에서 빠르게 지금 주가가 지지받으면서 좀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4,800원, 84,800원 정도까지는 뭐 지지 라인이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정도 86,700원 정도에서도 얘가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지지 그 반발 매수도 나오니까,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폭이 크잖아요. 하단하고 여기하고, 그쵸? 84,500원 부근하고 여기까지 지금 84,6,500원 폭이 좀 있는 상태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약간 소량, 얘는 장기로 보시면 얘도 한 10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애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소량으로 한 86,500원, 뭐 86,800원 정도 되겠네요. 86,800원 정도 이제 지지받는 거 보시면서 분할 매수 하시고, 오늘은 이제 5일선 미끄러졌는데, 얘는 살짝 5일선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9만원 하단까지는 일단 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9만원 하단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모습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고, 뭐 그냥 재미삼아 이거 하나 더 볼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분할하고 나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원래 자기가 이제 어떤 가격대가 맞는지 찾는데, 뭐 얘는 지금 보면은 보시는 분들 또 바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12만원 11만원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딱 11만원하고 12만원 사이 박스 놓고선 여기서 지금 어느 가격이 적당한지 지금 재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얘가 그렇게 많이 빠지려고 그러진 않고, 제가 이제 장중에 호가창을 봐도 한 11만 2천원, 11만 1,500원 이 정도에서는 또 매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 잡는 구간이라 약간 이렇게 변동이 있는 상태인데, 뭐 제가 볼 때는 한 11만 2천원 정도 혹시 내려온다면 거기서 지지 라인을 보시면서
접근하시고 11만 7천원 8천원 되면 매도가 좀 많이 나와요. 거기서 약간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얘는 장기적으로 볼 땐 12만원 위에 돌파해 갈 수 있는 애인데 중단기적으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약간 요런 전략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찌됐건 지금 뭐 공매도 첫 주, 주로 이제 외인들이 공매도 하면서 지나간 한 주였는데,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숏, 롱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롱 숏이죠. 매수하고 이제 공매도 숏, 이거를 갖다가 매수 매도 전략을 이제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 해지를 설정해야 되다 보니까 공매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공매도는 그동안 이제 참았잖아요. 근데 매수를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지 전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한 주였는데 그건 잘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의심 가는 거는 기간이 아마 은성수 위원장이 뭔가 요청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기간이 좀 의도적으로 조금 공매도를 약간 참은 듯한 모습도 좀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간도 이제 롱숏 그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물량이 많은 종목들은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외인 물량이 많은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평상시대로 돌아가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호나 이런 데들이 공매도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차피 호흡이 짧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지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주가 자체가 지금 3180으로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은 약간 좀 하락세가 될 수도 있어요. 약간 프로그램 매도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태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금요일이니까 좀 지켜보시면서 그냥 마음 편히 그냥 그 구경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이제 하단으로 내려와 갖고 매수 타이밍 오는 그 종목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분할 매수를 하시는 형태로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이제 하루 남았는데 내일 좋은 그 매매 하시는 날 되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진짜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녁 맛있는 거 드시는데 체하지 않게 드세요. 급체가 정말 힘들어요. 체하지 않게 드시고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어저께 이렇게 후쩍 그냥 말없이 갑자기 방송을 그냥 건너뛰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